네, 그러면 오늘 이제 2월 2일 화요일이고요. 한국장도 상당히 좋았고 이제 아크이트맨 인베스트먼트에서 1월 26일 날 내놓은 빅 아이디어스 2021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고요. 그 자료를 이 영상에 제가 올리면 그 아래에 어,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링크 필요하시면 지금 찾기에는 네, 지금은 이거 같이 보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아래 네,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인트로덕션 하는 거죠. 뭐 아크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임팩트 있는 거를 뭐 찾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는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돼. 이제 가치주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나 그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레귤레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레귤레이션이랑 뭐 정부 얘기, 그리고 뭐 리그 프레셔, 뭐 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거, 합법적인 거, 그리고 컴페티티브 랜드스케이프, 이제 경쟁이 극심하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EV 자동차 마켓이 뭐 200 몇 개 있다 그러는데 또 요번에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한 500개 있다 그러네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컴페티티브 경쟁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리어 위너가 안 보이는 거죠. 결론은 이제 성장주들이랑 가치주들이랑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EV 마켓 같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또 에너지 섹터 신재생 에너지 같이 뭐 태양광 이런 데가 이제 어드밴스 하면서 누가 진짜 클리어 위너가 될까? 누가 넘버 원, 투가 될까? 이게 뭐 보이기는 하는데 그 밑에서 뭐 3, 4등 아니면 5등 아니면 10명의 중에서 어느 게 진짜 확실히 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죽어갈 건가 이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상당히 조심하시고 가치주라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는 가지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rapid pace 이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못 따라잡으면 그 누락된 애들은 계속 이제 그 밀려 나가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는 아니고 성장주를 투자할 때 이 그 risk of investing in innovation, 그러니까 혁신성에 투자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혁신성, disruptive innovation에 투자할 때는 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아크의 ETF를 여기에 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ETF에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느 섹터를 좋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딥러닝도 있고, 버추얼 월드는 이거는 뭐 디지털 세상 뭐 이렇게 쓰고 비트코인 여기 디지털 월렛이랑 비트코인 섹션도 있고 전기 자동차랑 자율주행이랑 이런 것도 한 섹션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달 드론이랑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스페이스 얘기하기 때문에 또 오비터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여기에서 스페이스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뭐 3D 프린팅 그리고 이제 롱 리드 시퀀싱 그리고 뭐 멀티 캔서 뭐 이런 거는 약간 밑에 네, 바이오 쪽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아마 여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일부 정보만 일단 스피드 맞게 너무 길게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 맞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딥러닝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예전에는 여기 써 있는데 그러니까 딥러닝이 이제 3경 30 trillion 3, 삼조 이제 네, 3경이죠. 조 다음에 경 맞을 거예요. 삼경에 3경원 정도의 글로벌 마켓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가지고 있다. 15년, 20년 사이에.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여기 뭐 써있잖아. Until recently, humans programmed all software.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1.0. 인간들이 2015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2.0 시대가 와가지고 AI라고 할 수 있는 artificial deep learning이 a form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rtificial AI의 한 종류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Data to write software by automating the creation of softwar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를 자동화시켜가지고 자기도 이제 코드 만들고 결국에는 turbocharge every industry. 그러니까 charge every industry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충전 이런 터보는 이제 더 빨리 이제 인더스트리를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2015년 너무
빨리 말하는 건 아니죠. 영국 코미디 안녕하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들이 만드는 그 예전 세대가 있었고, 이제 2015년 기준으로는 점점 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코딩도 머신이 하고 소프트웨어도 머신이 만들어고 딥러닝 AI가 만들어내면서 좀 더 빠른, 그리고 AI랑 친밀하고 딥러닝이 더 빨리 되는 그런 자율화, 이런 새로운 세계가 패러다임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뭐 4차 혁명 뭐 이런 게 일어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deep learning is creating the next generation of computing platforms라고 하는데, 컴퓨팅 플랫폼 중에서 얘기 많은 게 이제 conversational computer, 그러니까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집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코비드가 와가지고 제 친구들 이런 거 많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외로움도 달래고 뭐 노래 켜달라 그러고 TV 켜달라 그러고 영화 켜달라고 다 하는 네, AI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게 이제 다 집에 거의 하나씩 있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셀프 드라이빙 카 오토메이션,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속도로 달릴 때는 좀 편하게, 또 잠이 좀 올 때 아니면 피곤할 때 약간 켜놓으면, 물론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확실히 피로감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들이. 근데 이거는 이 넥스텝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건 얘기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컨슈머 앱스, 이제 틱톡이 딥러닝을 사용해가지고 스냅챗이랑 핀트레스트보다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매일 이제 접속해 있는 유저가 훨씬 이제 더 늘었다. 이제 딥러닝이 비디오를 추천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많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내용이 Um, while advances in hardware and software have been driving down AI training costs by 37% per year.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랑 그 소프트웨어가 빨리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AI 그 훈련시키는 가격이 연간 37%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the size of AI model is growing much faster, 10 times per year. 라고 하니까 AI 모델, 그러니까 AI 그 사이즈라고 할 거예요. AI를 빌드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쫙쫙 늘고 있는 거죠. 연간 10%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코스트는 37%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1000%씩 오르고 있으니까 스피드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 한 데는 돈이 더 들고, 음, 그 가격이 모델 cost are likely to increase hundredfold. hundredfold는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fold는 배예요. 그래서 100배가 성장해가지고 지금 100 million 달러인데 이제 100 million,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 하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2025년까지는 1000억 원 정도의 가격이 될 거다. 네. 내용 재밌나요? 너무 힘들지 않죠? 그냥 편하게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나중에 이거는 제가 어, 라이브 한 거를 그냥 녹화본으로 오늘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뒤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Deep Learning is creating a boom in AI chips라고 하는데, 이제 AI 칩스를 엄청 스피드를 시키는 거죠. 더 빨리 만들게. AI 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AI 칩 마켓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AI 트레이닝 코스트가 1불에서 이제 100불, 천억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프로젝트 당이에요, 이거. 프로젝트 당, 퍼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GPU랑 TPU가 엄청 이제 오를 거다, 가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ARK estimates that data center spending on AI processors will scale more than fourfold during the next 5 years. 네, 그래서 5조에서 22조까지 이제 오른다고 하네요. 2025년에 데이터 센터의 스pen딩, 그러니까 데이터 허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AI 칩 마켓이 지금 그래도 한 5조 정도 되네요. 네, 2020년에 5조 정도 되는데 2025년 내년만 해도 꽤 한 10조가 되네요. 2022년 내년만 해도 10조 더블 되네요. 2020년 사이즈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상해서 22조까지 올라온다.
시장이.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보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AI가 vision to language,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에서 언어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reinforced learning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보고 기본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제 대화까지 하고 그 대화에서 넘어서서 reinforced learning은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것까지가 이제 다음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무섭기도 하면서 미래가 긍정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코딩이랑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이렇게 빨라질 거니까 지금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인간이 코딩할 수 있는 그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conversational AI requires 10 times the computing resources of computer vision. 그러니까 여기보다 10배의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죠. 여기보다. 20배네요. 랭귀지와 컨버세이션 AI가 여기랑 비전이랑 10배, 그리고 여기도 10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100배 차이 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웬만한 글로벌 탑 2000 컴퍼니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프리 AI 단계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리서치 단계가 이제 여기 reinforced learning 하고 있는 거는 리서치 단계 오거나이제이션만 하고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그래도 AI 자이언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오픈 AI 이런 애들은 이제 그래도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 스타트업도 아직 여기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픈 AI에서 나온 GPT-3 시스템을 그러니까 언어를 처음으로 이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봤을 때 상당히 신기했어요. 김경숙 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문구가 써 있어요. 뭐 스타트업 시리즈 A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게 써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 줘요. 해석이 아니라 깔끔하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문장을 나중에는 GPT-3이나 그리고 AI가 읽을 수 있으면 모든 거를 간단하게 우리한테 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대화로. 그래서 GPT-3이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이메일을 써주고, 웹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상당히 편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말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write code in doesn't computer language. 컴퓨터 언어에 필요해서 뭐 자바랑 이런 거, C 플러스 뭐 이렇게 파이썬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코드를 만들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언어 번역, diagnose disease. 이거는 아마 컴퓨터 disease 같기도 한데, 컴퓨터의 바이러스인가? 아니면 이거는 정확히 diagnose disease는 어떤 disease를 말하는 건지, 뭐 사람이 걸린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버스에서 테라피스트 요즘에 어, 저는 컨버세이셔널 그 피스를 집에 가지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서는 더 많은 조킹을 할 수 있는데 뭐 욕도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커스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멘탈을 개인들의 멘탈을 좀 힐링해주는 그런 게 이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좀 더 끝내보면 그래서 deep learning could create more economic value than the internet did. 그러니까 인터넷이 만든 경제적인 가치보다 지금 deep learning이 더 큰 가치를 왜냐면 좀 더 상위니까 더 위에 레벨에 있는 거니까 더 많은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밸류를. 그래서 2020년에는 지금 인터넷이 트릴리언 1.3경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이코노믹 밸류를 갖고 있는데 마켓캡, 글로벌 마켓캡 네. 한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2037년 되면 별로 안 커요. 그래도 딥러닝은 엄청 큰다는 거죠. 30 트릴리언으로 3경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로 이제 오른다는 거죠. 17년 후에 17년이 아니라 16년 후에 2021년이니까 지금 벌써 기본 IT는 계속 줄어들고 네.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을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랑 이런 코딩이랑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디벨롭 하려면 그래도 인프라스트럭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인프라를 좀 투자해야 될까? 뭐 5G가 될까? 아니면 만약에 딥러닝이 이루어지면 음, 코딩이랑 이런 좀 하이테크 코딩 그리고 음, 이게 미국 쪽에서 이루어질까 뭐 중국 쪽에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 뭐 클리어 컷하게 어떤 그 컴퍼니를 투자해야 될지는 안 보여가지고 16년 정도의 그 타임 프레임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올라오는 것도 갑자기 피크치거든.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뭐 투자할 기업들은 많이는 보이지 않아요.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딥러닝에서도 여기는 뭐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음, 테슬라가 하는 카메라로 움직이면서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거 또 다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 테슬라를 투자하면 딥러닝에 투자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는 이제 the reinvention of the data center라고 할 수 있죠. 네, the power plants of computation are going through a revolution. 그러니까 컴퓨터를 뭐 파워업하는 거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ARM이랑 리스크 V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GPU도 그걸 어떻게 더 세밀하게 보고 있는지 내려가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New Architecture reinvent the data center every few decades. 그러니까 10년마다 새로운 아키텍처, 새로운 구조가 지금 이거를 데이터 센터를 계속 바꾸고 있다. 그래서 레거시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라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그럼 레거시는 이제 기존이었고요. 기존 되게 무거웠던 서버 이런 얘기, CPU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곱하기 86은 이건 인텔이에요, 인텔. 인텔이 지금 23% 차지하고 옛날 레거시가 77%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돼서 이미 웬만한 게 인텔 차지가 됐어요. 근데 2030년이 되면 ARM이랑 리스크 V가 71%의 점유율을 가지고 인텔은 27% 정도로 이제 줄을 거라는 얘기죠. 네. 김민호 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the last great migration of data center was from risk processors in the 90s to Intel's low-cost PC-derived x86 architecture. 그러니까 레가시에서 뭐 이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여기는 네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ARM이랑 리스크 V가 0%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0% 2020년에 갖고 있다가 2030년에 71%로 이제 서버 마켓을 더 가지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인텔은 이 슬라이드는 인텔을 엄청 좀 혼내는 슬라이드인데 캐티우드가 인텔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인텔이 좋은 것도 안 하고 뭐 새로운 CEO를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once the leader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l seems to have lost its way. 그냥 길을 잊어버렸다. 어디 가는지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돛없이 돌아다닌다 그럴까? 바다에 항해를 한다 그럴까? 네. 그래서 원래 이 무어스 로우는 계속 2년마다 뭔가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2년, 4년마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만들었죠. 심지어 10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10 나노밀리미터 서버 칩이 아직도 이제 shipping이 안 됐고 거기에 비해서 TSMC는 이미 5 나노미터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으니까 인텔이 얼마나 안 좋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ARM could power the majority of developer PCs by 2030. 그러니까 developing PC를 ARM이 대부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CPU.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ARM의 CPU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점유율 지금 인텔의 점유율 100%에서 4년 후에 2025년에는
59%, 이미 모조리티가 넘어간 거죠. 다 모조리티가 다 ARM이 가지고 있는 거고 10년 후면 82% CPU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CPU 얘기가 또 이제 나중에 GPU랑 뭐 TPU인가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건데 인텔 인텔이 이제 윈도우 맥이랑 리눅스 오퍼레이팅 OS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맥을 ARM 베이스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인텔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고 ARM 프로세서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제일 좀 큰 애들이 움직임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0.1% 가지고 있는 지금 사이즈에서 계속 이제 마켓쉐어를 늘려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RM이 0.1에서 59, 82. 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실직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이미 퍼포먼스가 더 좋다. 그래서 여기 AWS 아까 말했던 아마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the largest public cloud provider in the world는 아시죠? 아마존 AWS가 이제 사람들이 서버로 사용하는 그 클라우드 서버로 사용하는 좀 가격 경쟁도 되게 좋고 서비스도 잘 나눠져 있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써요 AWS. 이게 엄청 캐시카우예요 AWS가 아마존한테. 그래서 얘네가 이제 Graviton 2 ARM CPU를 2020년에 내놨는데 그게 인텔이랑 비교하면 성능도 월등히도 좋고 가격도 시간당 가격도 더 싸고 그리고 이제 성능 대비 시간 대비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이제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ARM을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인텔은 이제 밀려 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인텔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있던 인텔의 마켓쉐어가 그래도 준다고는 하지 않아요.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베이스가 유지가 될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좀 유지가 돼가지고 2023년부터 이제 좀 하락을 할 거다. 좀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텔을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좀 가지고 있기에는 미래를 봤을 때는 ARM이랑 리스크비가 시 마켓쉐어를 확 늘려갈 거다. 계속 마켓쉐어를 늘리고 2000, 2022년부터 2022년에도 투자 안 하면 좀 바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2022년, 2023년 이때도 투자 안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대부분 이제 뭐 GPU가 엄청 뛰어나고 엑셀러레이터 여기서 뭐 더 얘기를 하는데 GPU랑 TPU 그리고 뭐 FPGA라고 이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한국에서 최근에 상장했던 한국에서 이제 스팍을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했던 이름이 좀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아크로닉스라고 있어요. ACEV라고 시미마셀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아크로닉스가 이 TPGA 관련 사업을 해요. 근데 TPGA가 물론 이 AI랑 뭐 AI랑 애널리틱스, 뭐 드럭 디스커버리, 드럭을 만들고 뭐 실험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걸 더 빨리 하게 해주는 게 GPU, TPU 그리고 FPGA인데 그래도 GPU가 가장 메인 여기서 말하는 게 GPU가 dominate the accelerator market. 그러니까 GPU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GPU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마 엔비디아가 좀 그렇게 좀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무시하면 좀 위험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사이드로 볼 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얻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이제 TPU 마켓이 또 있지 않을까. 뭐 FPGA랑.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 TSMC는 이렇게 하면 망할 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SMC를 좀 너무 당연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삼성도 이제 그 생산 라인이 있잖아요.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래도 너무 도메스틱 마켓, 한국의 마켓에 너무 들어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상장을 할 수만 있게 되면 아니면 미래에 상장을 하게 되면 very unlikely이지만 향후 조금 가지고 그 점프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1년에 뭐 몇 주씩 약간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죠. 비중을 늘려나가 가지고 삼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칩들을 매니팩처링 하는데 나쁘지 않을 거다. 하고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SMC랑 삼성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칩 시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얘네들은 이미 평가가 잘 된 거의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 서버 스pen딩 중에서 액셀러레이터 차지가 압도적이다. 얘네들은 연간 CAGR죠. 연간 그 컴파운드 애뉴얼 뭐 그로스 뭐 그럴 거예요. 레이트인가? 그게 21%.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가 엄청 늘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맞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쓴 얘기여서 아크 인베스트가 실제로 내놓은 그런 아티클이어가지고 너무 신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걔네 기준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저희도 이걸 보면서 왜 이거를 좀 인덱스랑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같이 읽고 있는 건데 상당히 좀 지금 메인으로 화두되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랑 그리고 샤마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 지금 요즘에도 인기 성향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보다시피 내용이 너무 많아요. 슬라이드 바이 슬라이드 가면 너무 힘들고, 물론 저는 되게 짧게 프린트를 했어요. 제가 뭐 100페이지를, 이게 112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프린트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프린트 하긴 했는데, 너무 내 위주로 좀 프린트한 거이기도 해서, 이건 한 20장 정도 될 거예요. 네, 20, 30장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정도만 이제 프린트 한 슬라이드씩 프린트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디어 위주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Virtual Worlds라고 하는데 이제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증강 현실인가 그리고 Virtual Reality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가 어떤 거냐면 뭐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음, 뭐 아도비 뭐 이런 데서도 해요. 메타버스를 들어가 우리 메타버스를 만드는 인프라를 이제 지금 할 거다. 그래서 아도비가 하는 거는 그 안경으로 이렇게 보면 음, 무슨 3D 그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 이제 세워놓으면 어, 호박이라고 할로윈 때 이렇게 마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3D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스트럭처처럼. 그래서 이 버추얼 월드랑 메타버스가 이제 중요한 게 어, 안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안경을 끼고 있어야지 아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 눈에서 이제 도로가 나오는 거죠. 최적화 시스템이랑 어느 길로 가야지 얘기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고판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건물에 지금은 아니면 빌보드 같은 게 벽지로 그냥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그 디지털리 뭐가 이렇게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고 광고 동영상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아마 그냥 그 네모난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안경에서 아 이게 광고 공간이구나를 인식을 하면 그 광고가 자기에 맞게 지금 인터넷 광고처럼 그냥 여기 광고가 띄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고 시장도 참 대단하게 클 수가 있는 거죠. 이 버추얼 월드가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면 그러면 현실이랑 이
이 버추얼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메타버스 유데미가 아니라 유니티 유라고 하면 유데미는 그 공부하는 사이트고요. 유데미도 한 번씩 들어가면 무료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관심 있는 코스 있으면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유니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유니티는 손이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는데 손이 안 가는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성향이 많이 넓게 투자하는 것보다 되게 포커스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니티한테는 손이 아직 안 가고는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업사이드가 있는 거를 물론 많은 업사이드가 있죠 유니티도 근데 단기적으로 뭐 그런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레ቨ뉴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원하는 것도 영어가 그렇게 PPT를 볼 때 이게 너무 힘들지 않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만드는 건데 물론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불편한 거랑 어,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인게임 퍼체스 게임 안에서 사던 그 비중이 20%였어요. 2010년에. 근데 2015년부터는 50%가 되고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이제 오면서 점점 더 인게임에 사는 게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게임에서 사는 게 점점 더 활성화될수록 우리가 메타버스가 합쳐질 때 그 디지털이랑 리얼리티랑 이게 합쳐져가지고 스pen딩을 하게 되죠. 자유롭게 그냥 온보딩이 편한 거예요. 뭐 눈으로 이제 안경으로 다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고 뭐 클릭하면 결제가 될 수 있고 영화에서 그 메타버스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근에 막 몇 개 하나씩 나와요. 그럼 막 이렇게 이거 움직이고 막 사람들도 여기 고르고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영화 그런 것도 늘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뭐 비디오 게임이 세 번째의 위치가 된다고 하네요. 집이랑 일, 그러니까 홈이랑 워크, 집, 일, 그리고 게임. 그러니까 게임도 버추얼 월드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도 되고 일도 되고 그리고 나의 게임 공간. 그, 그 아까 틱톡 얘기했는데 틱톡에서 애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자기 공간에서 아니 남자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뭐 여자친구 아니면 와이프가 와가지고 게임을 너무 오래 한다고 뭐 그거를 뭐 물을 붓거나 아니면 부시면 그런 뭐 밈들 많아요. 여자친구 막 어깨에 매가지고 막 나가는 그 코핀 댄스인가 그런 게 있어요. 춤추고 하는 게 그것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AI가 프라임 투 스케일 그러니까 올라가기 그 성장하는 거에 지금 초반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거의 테슬라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테슬라 그래프. 2020년 지금의 테슬라 주가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 테슬라는 맞췄으니까 너희도 이런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AR 글래스가 이제 이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 증강 형실이 지금 증강 형실? 내가 이거 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오규멘티드 리얼리티 마켓이 그 AR 마켓이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경 마켓이 이제 엄청 클 건데 그 안경을 잘 하고 잘 좀 지금 1빌리언에서 130빌리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1조인데 13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AR 클래스 쪽에. 자기는 투자한다. 우리는 여기 투자할 거다.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안경을 다 만든 사람들이 좀 빅플레이어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좀 많이 모자라긴 해요. 이게 좀 빨리 편해지고 빨리 이 현실이 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2024년대도 아직은 그 큰 변화를 못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2026년, 2027년 정도 돼야지 우리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할 때
음, 막 3년, 4년, 5년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마켓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이 더 올라갈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마켓이 더 올라가면 이제 다른 거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10년을 잡고 투자하면 어떤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 차트 PPT를. 네.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그 아래에다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버추얼 월드, 그러니까 그 디지털 세상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세상이 2025년까지 400조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음, 인게임 스pen드가 이 정도 들고 400조의 기업, 인게임. 근데 옛날부터 그 글라스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이 글라스 시장이 이 정도로 클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의문이지만 네. AR이랑 VR 만약에 지금 안경을 썼을 때 불편한 점이 아직 그걸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안경을 쓸 때. 그 이제 모든 거를 이 그 멀티버스라고 하나? 그런 거를 실현되게 하려면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깔려 있고 호환이 가능하고 삶이 진짜 편해져야 되는데 그거가 아직 그 베이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사용하기 어댑트하기 시작하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EV 자동차가 세상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깔리겠죠. 안경이. 그리고 온보딩하기 더 편하고 심플한 편하기만 하면 네. 디지털 월렛 represent 4.6 trillion. 음, 엄청나네요. 4천조의 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4천조 원. 그래서 뭐 벤모, 캐시앱 이런 거 얘기를 되고 있고 어, 역시 중국 제가 이제 중국이랑 아프리카 얘기할 때 그 어린 인구들이 어댑트하는 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디지털 어댑션이 빠르다고. 그래서 이 빠르다는 걸 여기에서 보면 GDP보다 모바일 페이먼트가 한 2.5배 됐대요. 네. 모바일 페이먼트 거래량이 와 진짜 중국은 그래서 중국의 미래가 좀 밝은 게 아니라 디지털 쪽으로 그리고 뉴테크 쪽으로는 어돔션이 빠른 세계. 그래서 그 증강이라는 거는 그 기존에 있는 인구층이랑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도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좀 평탄한 문화? 그러니까 그 세대 간에 그 별로 테크 체인지가 없는 데는 이걸 어댑트하는데 약간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런 래피드 그로스에 대해서 좀 오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모바일 페이먼트가 더 빨라지는 거라 물론 그 전에 트래디셔널 은행들이 좀 잘 못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월렛이 어떻게 글로벌에서 포지션 돼 있는지 그래서 아까 미국이랑 이제 카나다에서 소파이는 최근에 샤마트가 이제 상장시킨 결제 회사죠. 그리고 로빈후드 뭐 어느 정도 디지털 월렛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캐시앱 그리고 멜카도 파고 저거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멜카도 파고는 멜카도 리브레 쪽이죠. 그 이커머스 하는 이커머스 엄청 잘 오르고 있으니까 멜카도 리브레가 음, 나머지는 한국에 있는 토스 그리고 위챗페이, 알리페이, 그랍페이 네, 이런 거는 다 알만한 거네요. 그래서 이 빅플레이어들이 이미 들어 있으니까 중국은 디지털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약간 내용이 지루하긴 해요. 내용이 지루하긴 해요. 그래서 디지털 원래 유저들이 기존에 있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JP 모간에 이제 어카운트를 튼 사람들은 이 속도로 올랐어요. 네. 이 속도로 올랐는데 캐시앱은 ven모 슉 ven모 넘어섰어요. 몇 년 안에. 한 10년도 안 됐는데 넘어섰고. Annual active user가 59 million and 69 million이네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하품해서 죄송합니다. 하다가 약간 졸리기도. 너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보다 너무 내용이 길긴 하네요. 짧게 얘기해도 지금 몇 분 영상을 거의 40, 거의 50분을 했는데 33페이지밖에 안 왔어요. 다는 못하고 재밌는 것만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뱅킹 시스템도 모든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커머스도 나이키도 오프라인 매장들을 다 온라인으로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어, 어떻게 보면 리얼 에스테이트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가 빌딩 리얼 에스테이트가 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 JP 모건 이런 데가 큰 팬시 오피스들을 사가지고 중간에 시티 센터 중간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커넥션을 갖고 다른 이제 뱅킹 소사이어티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더 거기에서 이제 출근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매주에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그런 빅빌딩의 가치가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우싱 마켓도 좀 하락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도 너무 길어서 그렇지. Sizable risk, traditional bank 그러니까 기존 뱅크들이 얼마나 안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엔 디지털 월렛이 엄청 커질 거다. If each of the estimated 230 million US digital wallet users were evaluated at 19K, nearly 20K in 2025, the US digital wallet opportunity would be worth 4.6 trillion. 4,600조가 된다는 거죠. 2025년까지. 네, 디지털. 근데 이걸 좀 높게 잡고 있긴 한데. 그리고 요즘엔 비트코인이 상당히 재밌어요. 비트코인도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딥을 가진 다음에, 음, 어떤, 좀 이제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코인들은 올라오고 있어요. 음, 옆에 있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커런시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애들도 이제 같이 올려주는. 그래서 옛날에 뭐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커런시들 몇 개 투자했었는데 최근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즐거워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펀더멘털이랑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부자들의 게임이라고 돈 많은 사람들이랑 돈 많은 사람들이랑 웰티한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빼지를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그 아직도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또 대체 자산으로 좀 평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음, 커런시라고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대체 자산 정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스토어 밸류가 좋은 자산. 그러니까 스토어 밸류가 대체 자산이라는 게 뭐 금은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좀 잘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형태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참 좋긴 하죠. 얘가 비트코인 이제 캘게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캐가지고 그 3 밀리언 비트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21.5 밀리언 비트를 막 캘 수 있는데 18 밀리언이 캐졌나? 그래서 별로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뭐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폭발한다, 지금 뭐 30,000이었죠.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뭐 1억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곧 1억 간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한 방향에서 이렇게 멀리 모든 거를 좀 높게 사람들이 이제 잡을 때 더 높게 높게 잡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그 테슬라 좋아하는 불이 있는데, 테슬라 좋아하는 바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 테슬라 이제 3,000불 간다고 더 투자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롱텀 투자자여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긴 한데, 계속 이렇게 모든 게 오버밸류에이션 되면 결국에는 돈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에 돈이 풀어져도 딥을 엄청난 딥이 이제 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주식이 더 올라가면 엄청난 딥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방송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그렇게 뭐 즐거운 너무 PPT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 어디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너무 긴가요? 뭐 좀 다음에는 슬라이드 몇 개를 아예 추려가지고 얘기하던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거 슬라이드 바이 슬라이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시간 동안 거의 한 시간이 됐는데 힘이 엄청 빠지네요. 강의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니면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어, 친구랑 같이, 아니면 나중에 멘토님,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들 지금 한 12분 보시고 있는데, 지금 다들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 목요일마다 그 어떤 강의를 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 잠 와요. 잠 와요. 내용은 재밌는데 상당히 잠이 와가지고, 어, 좀 핵심적인 얘기 안 하고 재밌는 얘기 계속 안 끼워놓으면 졸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다 대부분 다 일 끝나고 이제 오셨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 아마 이제 자면서 이제 퇴근을 하시던가 그러실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짧게 재밌는 슬라이드. 여기서 내가 또 뽑은 게 뭐였지? 비트코인 펀더멘털이랑 이런 거 재미없었고, 이게 재밌었어요. 이거 몇 페이지였지? 45페이지. 45페이지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preparing for institutions.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continues to gain credibility. 그러니까 자기 가치가 뭐라 그럴까? 이거 세계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래서 은행들이랑 뭐 레귤레이터 얘네들이 이제 좀 법이라고 해야 되나? 룰을 세팅하는 레귤레이터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스 그러니까 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퍼블릭 컴퍼니스 이거는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엄청 사놓은 거라, 스퀘어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라, 페이팔도 투자한 거 그런 얘기도 되고 있고. 그래서 레귤레이터는 뭐 OCC가 이런 거를 뭐 많은 레귤레이션을 파스하고 있다. 점점 더 비트코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뭐 JP 모건도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를 코인베이스랑 제미나이를 뱅킹 클라이언트로 이제 추가를 하고, 코인베이스는 한국에도 있지 않나? 네, 한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뭐 DBS 또 이제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관들은 비트코인 뭐 투자하고 그 빌리언웨어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게임이라니까요. 부자들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약간 투자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이게 열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 금은처럼 좀 쓸데가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내 돈을 그 디지털 월드에 넣어 놓는 건데 이거를 편하게 거래가 지금 안 되잖아요. 편하게 거래가 안 되고 일상에 사용하기도 힘든데 이게 캐시는 아니잖아요. 캐시처럼 빨리 이제 사용할 수도 없고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몇 년 있으면 엄청 돈 많은 사람들 계속 여기 투자하면 몇 년 있으면 이게 더 잘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고 금은 그래도 뭐 주얼러리 뭐 이렇게 장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던가 아니면 어떤 활용 구도가 그래도 있기는 한데 얘는 없잖아요, 아예. 그리고 그냥 어 물론 이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크레디빌리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거래도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터, 뱅크,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퍼블릭 컴퍼니들이 계속 이걸 인도스 하니까 결국에는 거래가 된다는 건데 나중에는 거래가 안 될 수도 안 받는다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웬만한 포트폴리오에는 기관 포트폴리오에는 넣어라 비트코인. 왜냐면 기관들이 돈이 넣으면 비트코인이 어디 갔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관들의 어 이제 하이포테티컬이에요. 상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1% 기관들이 1%씩 알로케이션 하면 1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기관들의 투자 비율이 2.5% 가면 2억, 6.5% 5억. 자기 이제 상상을 나눈 거예요. 그래, 뭐 참 좋다만.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다는 못 하겠고 지금 1시간 됐거든요. 1시간 넘었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씨발 다음에는 어 1시간 이상은 못 하겠고 다음에 어 영상을 또 따로 만들던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 한 반응을 보고 뭐 도움이 됐다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코멘트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게요. 지금 어, 같이 지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하시는 시청하시는 분이랑 저도 어제 좀 해봤어요, 이거를.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안 가더라고요. 피곤하다보다는 얘 내용이,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에 컴팩트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압축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지금 1시간 안에 많이 뛰어넘었는데 50장밖에 안 왔어요. 이거 한 3시간에도 안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재밌는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너무 좀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도 빼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다 못 건네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많은 내용을 하루 얘기한 동안 충분한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